저는 개인적으로 마리트 투어 진짜 많이 써봤는데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저희 가이드님은 갑자기 보트를 몰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이스박스에 버드와이저를 가득 채워가지고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레이크 타고 한가운데 가서 구명조끼 주시고 다이빙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사실 마이리얼 트립이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경험 아닐까? 제주도 가서 그 아가스트 요가 체험을 같이 했었는데 저나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으로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마이리얼 트립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CXO 제품 경험을 맡고 있는 조나단 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한 줄로 표현하면 이제 여행 슈퍼앱이라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가이드 투어 중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항공, 숙박, 투어 앤 액티비티, 여행자 보험, 렌터카 등 여행자에게 필요한 A부터 Z까지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지 경험에 집중한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창업했던 1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여행 플랫폼들이 항공이나 숙박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리얼 트립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했을 때 현지에서 경험을 여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나의 진짜 여행, 마이리얼 트립이라는 우리 회사 이름처럼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지 경험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10년째 그쪽에 이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항공 숙박 부분으로도 넓혔지만 이런 기본적인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행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고객도 돌아오고 시장도 돌아오는데 이제는 사용자 경험을 우리가 신경 쓸 타이밍이다 라고 해서 경험이라는 게 이제 마이리얼 트립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여행자들이 하는 현지에서의 경험도 경험이지만 우리 앱이나 우리 서비스 안에서 그거를 예약하고 탐색하고 검색하는 경험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사용자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험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희가 흔히 여행이라고 하지만 여행이라고 할 때 이동수단이 있을 것 같고 그 곳에 가서 하는 체험하는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경험인데 마이리얼 트립의 DNA는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그곳에서의 경험에 굉장히 집중하는 회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투어 혹은 숙소처럼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좋은 상품들도 찾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상품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또 경험을 많이 설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은 그곳에서의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롭게 생겨나거나 혹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크게 저희는 두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여행 패턴이 장기 체류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점인 건데, 일수가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오사카만 가는 게 아니라 오사카 근교의 도시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전히 코로나 전에도 인기 있던 여행지는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근처의 소도시들도 이제 함께 방문한다든지 그런 패턴이 눈에 띄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짧은 여행들을 주로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직장인이면 연차도 짧고 연차 안에 갔다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거리 위주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2년 만에 여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정말 풍부하게 현지 경험을 즐기고 또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장소를 이렇게 다니려고 하는 그런 선호도가 이미 저희 데이터를 보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장기 체류 트렌드를 더 강화하게 되는 형태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되게 많은 회사들과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경험하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런던이든지 뉴욕이든지 오사카든지 치앙마이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이런 형태를 허락한다면 재택근무에서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근무해도 된다라는 이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런 게 여행에 더 약간 장기 체류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인바운드 영역입니다. 마이리얼 트립은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부르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흔히 말하는 K-컨텐츠, K-드라마, K-팝, 웹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위상이 커졌잖아요. 코로나 전에 방한 여행자들에게 왜 한국을 오냐라고 하면은 쇼핑하러? 라고들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전 이게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에 대한 팬분들이 그런 팬심을 갖고 한국을 방문해서 온전히 그 경험들을 체험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리트는 이 두 가지 트렌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한 여행의 장기 체류 트렌드에 관해서는 롱스테이라는 저희 자체 서비스를 런칭하기도 하고, 또 오피스 제주라고 하는 제주에서 이런 워케이션 트렌드에 맞춰서 숙소와 그거에 맞는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에 전략 투자를 하기도 했고요. 인바운드의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K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스타트립을 최근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러한 두 가지 거대한 미래 트렌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국내 여행의 패턴은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실제로 마리트도 보면은 호캉스라고 불리우는 당일치기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하루짜리 1박을 하고 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잘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해외를 못 나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 여행을 더 빈번하게 하다 보니까 여행 일수가 이제 짧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해외 여행에서는 좀 다른 트렌드가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여행 역시도 아직은 레저 목적의 여행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제주도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통계청에서 잡는 데이터에 포함되게 된다면 사실 훨씬 늘어나게 되겠죠. 사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른 회사나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몇 조 단위다 이런 식으로 추산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시장 규모에 관한 예측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큰 트렌드 안에서 우리가 무슨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 규모는 계속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이제 뭐 추산하는 건 아주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이런 워케이션 혹은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근무할 수 있다, 근무 장소와 상관없이 라고 하는 거는 업무 형태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것의 시장 규모나 포텐셜이 이제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업계에서 초기이지 않느냐, 혹은 정말 롱스테이로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니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조금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게 팬데믹으로 인해 만들어진 잠깐의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저희가 일하는 방식, 웨이 오브 리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무 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리모트 워크 환경에서도 똑같은 레벨의 혹은 더 좋은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도입이 되고 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큰 흐름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모두 스스로 써봐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이리얼 트립은 이러한 트렌드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회사 전체에 저희부터 업무 형태를 바꿨어요. 워크 프롬 애니웨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저희는 워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워크 프롬 애니웨어, 줄여서 WFA라고 하는데, 이 WFA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 도입하자마자 또 저부터가 제일 먼저 떠났습니다. 한 달간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워케이션, 워크 프롬 애니웨어를 했었는데, 내가 그냥 2박 3일 제주도를 가는 거랑 한 달 동안 제주도랑 있는 거랑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한 달씩 있게 되면 근처에서 할 체험을 찾게 됩니다. 경험을 찾게 되고, 사실 2박 3일 제주도를 방문하게 되면은 맛집이나 카페나 꼭 가봐야 되는 데를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정신이 없고 꽉 차겠지만, 사실 한 달씩 있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 근처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 새로운 체험이 없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안성맞춤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없었고, 이제 저는 이게 다 우리의 기회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한 워케이션을 복지제도 같은 관점에서 운영했을 때는 일주일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함께 일하는 회사들 보면 이 워케이션을 완전히, 혹은 워크 프롬 애니웨어를 근무 형태로 보는 회사가 있고 복지로 보는 회사가 있거든요. 당연히 복지로 가게 되면은 한 달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가 적당하겠죠. 혹은 이거를 워크샵 같은 경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지역에 가서 모여서 단합을 하자, 또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면 역시 한 달씩이나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이게 그냥 우리가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거 혹은 집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것처럼 제주도에서 일한다라고 보면 일주일이면 되게 이상한 거겠죠. 오히려 길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은 이 개념이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컨시어즈 관점에서 다 모든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점점 더 회사들이 이거를 비가역적인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일수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키즈 여행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시장의 크기나 뭐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장 고객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여행이 성공했을 때 또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까다로운 고객분들인데,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직접 기획하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지를 갔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불일치할 수도 있고, 저희가 키즈에 투자할 때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행의 빈도수가 사실 특히 해외여행이라고 하면은 1년 혹은 2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갈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여행의 즐거움을 조금 더 자주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객들이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매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놀기도 하고 즐거운 경험을 해야 하는데,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매주 똑같은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키즈라는 섹터가 사실 새로운 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엄마 혹은 이러한 저희 고객들이 앱을 더 자주 찾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조금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도 조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즈널리티 관련된 얘기긴 한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마이리얼 트립 초창기에는 여름, 겨울이 피크고 봄, 가을이 잘 안 됐었어요. 정확하게 방학 시즌에 몰린 거죠. 혹은 휴가철에 몰린 거예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계속 이게 평탄화가 돼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진짜 이게 뚜렷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기 비수기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제 이 성비수기의 뚜렷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좀 주된 트렌드입니다. 여행자들이 심플하게 여행을 자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맘먹고 나갔는데 휴가 기간에. 근데 LCC들 보면은 심지어 이제 코로나 전에는 제주도 가는 것보다 대만 가는 게 싸고 그랬었잖아요. 일본 가는 게 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빈번하게 나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자체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좀 더 자주 하는 게 되었고 시즈널리티, 성수기 비수기를 구분 짓는 걸 의미 없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건 있었어요. 항공권은 그야말로 교통수단이잖아요. 로지스틱스. 그래서 저렴한 항공권으로 갔다고 해서 그분이 현지에서의 소비도 적게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적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항공권은 저렴하게 갔는데 한 끼에 뭐 몇십만 원짜리를 드시는 그러니까 이런 현지 경험에 좀 더 투자하는 형태를 합리적인 소비고 합리적인 여행이라고 받아들이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대부분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 여행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못 느끼고 살았잖아요. 잊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르트에 와서 다시 그 여행이 주는 설레임, 행복,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즐거움을 더 자주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기했다시피 여행을 조금 자주 가고 싶은데 저희가 보통 정년 퇴직하면 혹은 리타이어 하면은 나 여행만 다닐 거야. 맨날 여행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그 꼭 리타이어 해야지 가능한 것인가? 그게 더 빨리 가능해질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이리얼 트립은 다시 돌아온 설레임이다.